그래서 2025년도 트럼프 등장 이후에 이제 방위력이 증강 동향에 대해서 이제 아까 지금까지 얘기는 자, 이제 안보 인식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방위력 증강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러나 이제 트럼프 등장 이후에 또 구체적으로 더욱더 EU 방위력 증강을 위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다시 한번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는 야, 너들 책임, 이제 너들 방어는 너들이 해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유럽 국가가 자체 안보 국방을 스스로 책임져라.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대상국으로 포함되는 게 나토 유럽 국가 29개, 아까 EU 27개국이 전부 들어간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너들 GDP의 5% 유지하라. 이런 걸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EU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받고, 트럼프 등장해서 또 그런 압력도 받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지금 이제 EU를 여태까지 조금 느슨한 형태로 혈이띠 풀고 있던 우리 EU 국가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디로 어떤 방향을 지향하면서 한 목표로 우리가 완전히 단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구체화시키는데 이제 큰 역할을 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러시아에 대해서는 완전히 범대서양적으로 단계를 과시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아까 얘기대로 이제 가장 그 효과적인 그런 억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미래를 위한 우리의 투자다. 이런 개념을 지금 현재 EU 국가들은 좀 갖고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은 그러나 이제 이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관련해서 이제 항공이나 드론 방어, 예, 패트리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이제 너들이 좀 도와달라 이런 애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그 방어 계획,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서 리암 유럽 이거를 이제 본격화한다. 아까 얘기대로 우슬라 폰데르라이엔 집행위원장, 자, 이 여성 그 정치 지도자가 미국 없는 유럽 방어를 가상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병력을 30만 병력을 동원해야 되겠다.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의 30만의 전투력에 상하는 그런 역량을 구축하지 않은 그런 의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속 대응군, 그 다음에 rapid forces 이런 것들도 전부 구축을 해서 완전히 작전 준비 태세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앞으로 EU 내에서 50개 신규 유럽 여단을 창설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EU 국가에 대해서 아마도 2030년도에 그때 침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EU 집행위원장 우슬라 폰데르라이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8천억 유로 재무장 무장, 자, 이런 재원도 얘기했고, 이 속에 1,500억 유로 규모는 아까 얘기했던 EU 차관인데, 이건 공동무기 조달할 때, 예컨대 미사일이나 방공 시스템이나 탄약 공동 구매할 때 이제 써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또 이제 우슬라 폰데르라이언 이 집행위원장 얘기는, 자, EU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는 by European, 자, 이 완전히 유럽제 물건을 유럽제 장비를 사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생산된 그런 무기나 부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자, 그런 얘기. 그러면서 유럽 각국의 그 방산 회사 이 자립도 이런 것들을 높이고, 그다음에 외국산 무기 의존도 이런 걸 상대적으로 낮추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위산업 전략이나 산업화 프로그램, 자,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들은 앞으로 2030년까지 방위산업 장비의 최소 40%를 공동 조달하고, 그 다음에 역내 거래 비중을 35%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방위 투자액의 최소 50%를 역내 조달에 투입하자.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2035년까지 60%를 확대하자. 자, 더 나가서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지금의 국방 조달할 때 유럽산 부품이 65%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집행하는데, 자, 이게 65%까지는 전부 다 EU 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무기 체계를 우리가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끼어들 그럴 그 여지는 35% 요 틀에서 지금 현재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도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 그러면서 이 리암 유럽, 자, 공동, 개발, 무기체계, 이제 중점 무기체계는 뭐냐면, 기계와 기계부대다. 기갑부대다. 그래서 1,400대 신형전차, 2,000대 보병전투 차량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 700문 야포, 그다음 미사일, 탄약, 비축량 증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드론하고 데터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해서 매년 한 2,000대 장거리 무인기 이런 것들을 생산한다. 그다음에 신형 유럽 전투기, 자, 이걸 위해서 지금 에어버스하고 프랑스의 다소사가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2040년, 50년 이때 실전 배치한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정보 감시 표적, 자,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해가지고, 자, 이거는 전부 다 여태까지 미국 인공위성이나 이런 새틀라이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이 전부 다 카바를 해줬는데, 자, 예컨대 이제 표적 획득하는 문제, 예컨대 크림반도, 자, 이런 어디를 때릴까 정확하게 이런 것들 전부 다 미국에서, 러시아의 공군기지 어떻게 생겼나 이런 전부 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전부 다 미국이 지금 이와 같은 정보 감시 표적, ISR 이런 것들 기능을 다 했는데 앞으로 EU도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이버 방어나 전자전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EU 군비 지출, 자,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EU GDP 약은 1.9%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U 회원국 국방비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장 이제 많이 올리는 나라가 폴란드하고 발틱 3국이고, 그 다음에 독일도 지금 현재 2.2%까지 올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프랑스도 지금 현재 2.1%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트럼프 등장 이후에 국방 예산이 좀 본격적으로 증액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27년 되면은 실질 국방비가 아마 1,000억 유로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EU 회원국들의 국방비, 이게 국내 총생산의 2%인데 지금 현재 이거를 3.5%에서 4%로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부 얘기했어요. 아까 나토는 지금 이제 앞으로 한 4, 5년 동안 5%로 좀 증가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국방 투자, 이거는 완전히, R&T, 그러니까, 이 Research Technology, 이 R&D 개념이죠. 자, 이 국방 투자 이런 것들도 계속 지속한다. 그러면서 2024년도 이미 1,000억 유로를 넘었고, 그 다음에 27년도는 약 한 800억 유로씩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유로존 GDP의 2.4%에 해당한다. 이제 그렇게 국방 투자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나토 차원에서 유럽 회원국 투자, 이제 현재 나토가 189만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2024년도 나토는 이제 1,550대 신형전차, 5,700대 장갑차 이런 것들을 좀 생산하고, 그 다음에 22년도 대비해서 약 한 220%, 그 다음에 신형전차는 220%, 장갑차는 150% 증가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 기준에서 4세대, 5세대 전투기 이런 것들도 1,772대 보유라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토하고 EU의 그 군사력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고, 여기 나토의 든든한 뒷배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그 힘을 입어서 나토의 군사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옆판에서 러시아는 4세대, 5세대 이제 전투기가 679대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럴 거고, 그 다음에 나토 회원국 그 국방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24년 4천억 달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